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확실하게 분석해 보고요. 종목 진단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종목 상담 채택 안 돼서 아쉬우셨던 분들, 그리고 1부에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 2부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한혜경님 2부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레제비치님 그리고 불꽃 쫄보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WTN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1부 유효한 거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2부에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하고 또 1부에서 남겨주셨던 종목들 지금 채팅창이 또 많이 밀려 있으니까 한 번씩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노사신TV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봄님께서도 2부 다시 한번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 이번 주도 끝났네 라고 해주셨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이번 주 투자의 신 지금 1시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방향성 찾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전문가님과 저는 오늘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수급도 계속해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지난주 월요일 정도로 확정적으로 추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추세 상승이라는 것은 뭐 반등, 지난번 고점까지 반등이지 어떤 그 반등을 뚫고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지수가 뚫고 계속 가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재 작년도 9월 말에 2134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저점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 올라가고 나서 실제로 4분기 만약에 2134가 깨진다면 4분기 그때 깨지지 지금은 여름까지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저점을 알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 주체 세력이 과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누군가 어떤 세력이 많이 사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지를 파악을 하고 빨리 나의 투자 어떤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기존 갖고 있던 그대로 갖고 있다, 현금을 갖고 있다가 보다 보면 내가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장이 좋아지면 가야지. 이제 대형주구나. 이 대형주를 이제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대형주가 그거 사게 되면 그때부터 빠지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오늘 8,120억 원 코스피에 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12월에 동시만기 이후에 5조 5천억치 샀거든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9월에 동시만기 이후부터 11월 중순까지인가 한 5조대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1월 초까지 계속 팔다가 외국인들도 이제 미리 사실은 작년 말부터 산 게 9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샀던 세력들은 아주 좀 더 길게 장기 투자자들이 미리 싸게 사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성 매매 작년에 9월부터 샀던 한 30%의 순매수 금액은 작년 12월 정도 나왔고 지금부터 사는 것은 지금 현재 1월 10일경부터 이 금액이 산 것은 주로 그때부터 집중해서 샀는데 그것은 또한 여기도 장기 투자자가 사고 많이 펀드라 여러 가 비워서 사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장기 투자 펀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닥은 이미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새로운 악재가 크게 벌어진다면 깨질 수 있겠죠. 그것은 불확실한 거죠. 그런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는 그 근거는 누구도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악재가 안 나온다는, 큰 악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바닥을 이미 찍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오는 쪽쪽 악재는 과거의 큰 악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작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시면 이제는 다른 거, 기관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1조치를 샀고요. 이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관들의 수급원이 투신하고 여기 보험도 사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에 여기는 단기성 빼면요. 순수 연기금 자금들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좀 많이 장기 투자들도 좀 비워놨던 포트를 좀 사고 있는 상태고, 특히 금융 투자 매매는 큰 의미가 없지만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대신에 지금은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은 셌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게 동시 쌍끌이 매수하니까.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특정한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서 좀 더 외국인들이 가는 그 기관이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나 연기금 사는 종목으로 가야만 지금 수익이 나고, 만약에 좀 늦게 올해 2분기 정도에 아마 이쪽을 그냥 대형주로 온다면 오히려 그때는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주, 대형주는 항상 큰 손이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서 채팅창에서는 아니 근데 오늘 개인은 뭘 그리 많이 팔았어요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오늘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은 좀 견고하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난주에도 삼성전자를 많이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오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절반 정도, 네, 순매수, 외국인 수는 절반인데 지금은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게 현대차 실적도 괜찮고 현대차가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뭐 적자 나와,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쪽이 좀 외국인들은 확대가 됐고, 기관들도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게임주도 같이 좀 사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이제 큰 손들이 사는 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쪽 이렇게 사다가 자동차가 좀 갔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국을 사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좀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현재 갑자기 빠르게 이 시장이 바뀐 게 전체적으로 물론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걸로 이제 봄까지 될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아직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를 살까? 글로벌 시장에 보면 중국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대만 조금 사고 있고, 인도도 좀, 우리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시아 쪽에 이쪽에 좀 많이 사고 있다, 글로벌 자금들이. 그러면 이제 왜 살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미국 중미계 자금도 그렇고 지금 외국제 우리도 사고 중국도 사고 그럴까?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5% 예상했는데 3% 나왔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정부에서 현재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쓸 걸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거의 되고 나면 이제 봄부터 3월에 강력한 경기 회복을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중국의 경기 회복책을 아무리 써더라도 고성장으로 가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저성장이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효과 때문에 상반기는 오히려 좋고 지금 바르게 또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대형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는 것 중에 구조적으로 사는 종목이 있고 최근 들어서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사는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구색 맞춰서 사는 거고, 구조적으로 사는 주식이 뭔지를 봐야 돼. 그게 바로 외국인들은 LG엔솔루션이라든지 뭐 LG학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쪽에 고성장 지속하는 종목을 사고요. 기관들은 그것도 이제 또 좀 팔닥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좀 2차 전지를 많이 산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냥 딱 보면 가는 건 없어요. 가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급등. 그리고 나서 뭐 아프리카 TV는 있었죠. 그다음에 뭐 몇 개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 빼고 2차 전지 관련된 거 빼고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거죠. 그 상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그 사는 종목이 그 종목이거든요.
LNF도 보시면 어제 오늘 급등한 게 급등하고 포스코케미칼 LNF 급등했죠. 그러면 이쪽은 외국인들이 한 22% 갖고 있거든요. 그 조금만 사도 올라갈 수 있는 즉 탄탄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고 기관들은 수익이 거의 어느 정도 보장되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첨보라든지 새로 오늘 첨보다 2차전 아주 셌고요. 대주전도 그렇고요. 전부 다 2차전지 쪽이거든요. 에코프로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의 큰 손들은 소규모로 사는데 확실하게 실적이 보장됐고 성장이 보장되고 즉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들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면서 2460포인트 위로 올라왔거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급등 계속하고 있고요. 며칠간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2420까지는 일단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300대도. 근데 지금 2468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2501포인트 찍고 급락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2501포인트를 시가를 찍고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가 2501포인트를 하면 오히려 급등을 합니다. 거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500포인트 가면 팔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음봉을 주면서 시가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2,500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양봉으로 돌파할 수 있으면요 오히려 급등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 시장보다 수급도 워낙 좋아졌고요. 종목이 치는 종목들 보면 아주 탄탄한 종목들이 치기 때문에 부실주 테마주가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고 가야 되고 특히 2차 전지는 초보자나 고수나 눈 감고 그냥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IT주 중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도 그렇고요. 이런 대형 IT주들은 급등하고 그 다음에 IT 부품주는 좀 안 좋은데 IT 대형주들은 섹터업체는 좀 괜찮다. 약재가 다 반영됐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살펴보셨던 외국인들이 좀 집중했던 종목들, 그 섹터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도 영향이 있고요. 2차 전지가 확실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를 보면 2021년도 삼성 SDI 대표적으로 보면 SDI가 2021년도 2월 1일 달에 82만 8천인가 찍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만 2년 거의. 그런데 2년 동안 지수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SDI를 갖고 있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60만 낼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78만 갖다 내려왔고. 그럼 LG화학을 작년 초에 사서 50만대 내외 샀다면 지금 본전 내외고요. 그런데 그 사이 다른 주식은 우수수 다 빠졌습니다. 2년 동안. 자, 그러면 내 포트에서 1억이라면 30% 정도 이 2차 전지가 있었다면 이 두 개 종목, 예를 들어서 셀업체, SDI와 LG화학이 있었다면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줬겠죠. 나머지 중소형주는 반타작 정도 30% 빠졌으니까 기본. 그러면 중소형주는 과거의 고점, 사상 고점이 나왔던 것을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돌파한다는 보장이 실적이 있어야 되죠. 사상 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반드시 사상 고점의 실적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까지 앞으로 계속. 그게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속도가 아주 빠르죠. 특히 오늘 게임도 강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 포스코케미칼 유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2차 전지 중에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부여할 때 가장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LNF보다 양극이 훨씬 더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그런데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는 안 가다가, 왜 안 갔냐면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좋다, 컨센서스. 양극재는, 이제 리튬 가격도 빠지고, 관련된 원자재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보다 하이를 합니다. 올해는 양극재는 계속 1분기까지도 컨센서스 기업 분석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거 예측이 막 어렵게 안 나온 것은 원자재가 급락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판매가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스프레드가 줄어든 거죠. 생각보다 안 나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력이 좋나를 오늘 시장에서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관련된 미국에 중국에 이제 가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중국은 지금 뭐 해도 되고요. 그러면 하이니켈이 니켈이 80% 포함된 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양극재. 그런데 우리나라는 90%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양극재가 그 사양은 즉 500km 주행 이상 가는 것은 주로 하이니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르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90% 들어간 하이니켈은 주행거리 아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 하이니켈계가 중국에 가서 공장에 지금 기술 허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기로 그랬으면 거기서 생산하면 중국에 있는 500km, 600km, 700km 가는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한다는 거죠. 테슬라 네. 다른데. 그러면 효과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테슬라 때문에 이끈 게 아니라 테슬라 판매는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기술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술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은 중국 이제 판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넷마블이 또 올해는 저는 2차 전지 뭐 당연히 뭐 꾸준히 그냥 갖고 있어야 될 장기적으로 투자는 있어야 되고 넷마블이나 이 게임주 있죠. 이 게임주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엔터주에는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지금 하이브처럼 확실하게 뭔가 있어 그 한 개만 봐도 되듯이 이제 2차 전지 쪽은 그냥 다 있고 괜찮은 게임주는 넷마블을 하고 뭐 몇 개 정도만 딱 보면 좋지 않을까. 중국 관련된 수혜주를 게임주를 오래 보시면 될 거. 중국 수혜를 다른 게 뭐 철강 이런 게 살 게 아니라 하게 게임을 사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장에서 약했던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서 IT 대형주들은 잘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약세 업종에 IT 부품주가 있습니다. 네. 왜 IT 약하죠? 부품이다 그러면 이제 세트를 만든 업체랑 LG전자는 IT 부품이라고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이제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친환경 부품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 부품 관련 구동부터. 그러니까 LG전자 오르는 문제가 없는데 LG노텍하고 삼성전기는 요거는 이제 핸드폰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카메라 모듈이라. 그럼 핸드폰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코 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있으면서 먼저 바꾼 게 핸드폰 바꾸잖아요. 가장 먼저 바꾼 핸드폰 바꾸고요. 그 다음에 돈이 좀 들어가면 TV가 비싸니까 4,500원 TV 바꾸고 뭐 세탁기 다 바꿨어요.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핸드폰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신작을 아무리 내다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LG노텍, 삼성전기는 일단은 친환경 부품이 가능하면 들어간다도 모멘텀이 약해진 것도 매출 비중이 아주 높으니까. 그래서 이 IT 부품은 핸드폰 관련된 부품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죠. 작년부터도 그렇게 지금 물론 전기도 성장성이 있습니다. 성장은 뭐 친환경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조정을 좀 받는다 보고요. 화장품 시대는 2015년까지 끝났다. 중국도 우리나라 화장품 완성 자기 나라 때 명품도 많습니다. 잘 나가는.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이제 진입장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은 연기 많이 와도 좀 나가긴 나겠지만 이미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아모레410부터 LG생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은 오히려 안 가고 있으면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거 꼽으세요? 제가 특징주를 네. 이야기할 때는 주로 사도 되는 안전하면서 이제 추세 상승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특징주로 가는 것 중에서 딱 뜬 중에 그날 중에 강한 종목 중에서 딱 체크해서 보고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몇 번 하이브도 계속 들었지만 밑에 바닥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 넷마블 이제 지난번 한번 떴다가 계속 못 가 오늘 딱 떴거든요. 이제 추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마블은 이제 가격이 게임전 전부 다 낙폭가대예요. 물론 넷마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게임주도 그렇고요, 반도체주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뭐 조선도 그렇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그 해나 좀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넷마블이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될 것은 신작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신작이 여름에 나옵니다. 여름에 나오는데 여름에 나오는 신작이 아마 큰 대작이 물론 진짜 올해 많습니다. 그 나 혼자만 레벨을 어라이저가 있는데 요거 아마 시트 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름 정도 3분기나 뭐 이렇게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판호 발급된 건 뭐 첫 번째 있지만 다음 차기 판호 발급이 되면 요게 실제로 이 회사 이익을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때 흑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그럼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죠. 상반기 쌀 때. 그때 흑자 전하고 인기 있을 때 게임주가 막 신작이 성공하면 그때 사면 이미 올라간 거죠. 항상 미리 6개월만 보면 주식은 아주 쉽다. 그래서 넷마블은 그렇게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수 상승 계속해서 꾸준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상승에 너무 크게 겁먹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는 넷마블도 함께 찝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오늘 뭐 강행 중 어제도 강했고요. 738자까지 왔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좋은데 이 지금 과거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꼭 상위권에 바이오 관련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한 2020년부터 이제 19년, 20년 더 전기차가 오면서 좋았던 게 코스닥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가 바로 2차 전지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라든지 뭐 전부라든지 이렇게 쭉 앞에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지수가 좋은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면 요거 시가총액 상위 있는 거 30개는 그 안에 있는 그 업종들이 가면 지수는 올라가요. 근데 전체 다른 건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안 좋아요. 뭐 3% 이상 올라가 잘 없어요. 근데 2차 전지 쪽하고 몇 개 실적 좋은 회사 몇 개, 그럼 게임주 한 개, 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모스템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대다수였죠. 미래나노도 오늘 급등했는데 여기도 뭐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리튬 이런 쪽에 해서 첨가제, 양극재 이런 쪽이 이제 소재와 그 첨가제라든지 원재료 이쪽이 2차 전지니까 그냥 바닥에 급등하게 되거든요. 아직 뭐 매출은 유명하지 않지만 성장세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거 승인할 때부터 뭐 이런 쪽에 가는 거 그런 것만 좋은 거지. 나머지는 그 시가총액 상위만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LNF인데요. LNF 워낙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 LNF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수혜주, 전기차, 2차 전지, 소재나, 세일업체다. 그러면 세일업체는 핵심적인 수혜주, LG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양극재 LNF, 에코프로, 에코프비엠, 은극재, 대주 신소재, 동박의 일지모티를즈라든지, 그 다음에 SKIT 분리막, 그 다음에 주로 요런 쪽은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쪽 산업밖에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LNF도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주가가 20만까지 오니까, 이제 많이 왔다고 생각해서 팔고 있으면,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하거든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미래가 성장이 불투명한 업종은 밸류에이션 가치는 낮아요. 그 저평가는 가치주라 그러죠. 가치주고 비가치 성장주고 상관없이 3년, 5년 뒤에도 계속 성장이 보장돼 있는 것은 요즘 투자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매 3년, 5년, 10년을 들고 있는 성장을 갖고 있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LNF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죠. 외국인 22%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45%까지 기본적으로 앞으로 20% 정도 살 거 보입니다. 그럼 이 주식도 당연히 가장 높게 정권사에서 보는 목표가는 뭐 35만 원 뭐 내외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주식이 일단은 2015년도 저가 배터리가 시작됐을 때 저가 대 100배는 찍는다. 여기에 대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시세주를 10년 동안 10배 이상 가진 주식을 다 봤을 때 그러면 100배 올라가면 50만 내거든요. 27만 원대에서 더블 가면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대 있는데 뭐 여기서 상반기는 좀 괜찮을 걸로 보이지만 하반기는 못 갈 걸로 보이든지 아니면 하반기부터 가든지 뭐 이렇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1분기부터 봐야 되는데 4분기는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기도 예상보다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테슬라 가격 인하의 수혜가 왜냐하면 테슬라가 30%까지 가격을 다운시켰으면 6천만짜리가 4천만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차가 경쟁해서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가 경쟁이 심해져서 못 팔 거다. 이것은 맨날 애플이
앞으로 안 될 거다. 이래 스마트폰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1등인데 애플이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1등 계속 갈 걸로 보이고 올해 1분기 때 1분기 때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이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좋았는데 올해도 연간 기준 50% 성장합니다. 그래서 50% 성장하니까 내년도 50% 성장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분석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힌트들도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문의 주시고 좋은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더욱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록순님께서 동방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시청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 함께 남겨주셨고요. 스카이로켓님 오셨네요. 또 송현수님도 반갑습니다. 양병덕님 그리고 고재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또 우리 토비를 놀리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채팅창 함께 들어오세요. 재밌게 또 웃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NF 살펴볼 건데요. 봄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22만 7천 원이고 비중을 5% 담으셨어요. 2022년 8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꾹 참고 기다리다가 반등하면 최소 손실로 빠져나와야지라고 했는데요. 내일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은 더 이상 진단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앞서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네. 전망들 잘 설명을 해주셔서 내일 팔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2차 전지 종목을 양극재 최고 주식 사서 손절한다니 안타깝습니다. 손절하지 말고 더 사야 되죠. 5%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손절하려고 처음부터 사는 이게 그냥 테마식으로 산 거예요. 그죠? 5% 가지고 뭘 주시고 돈을 벌겠습니까?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의 돈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5%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팔고 아니면 손절도 조금 하고 이제 본전 24만 원 사가지고 20만 7천 원 샀으니까 내일 손절하면 한 10%밖에 손절 안 되네. 5% 샀기 때문에 10% 해봤자 만약에 1,000만 원 1억 중에 500만 원 샀으면 10%면 50만 원 손해보고 나와가 또 다른 거 가고요. 도박입니다. 사고 팔고 잘 모르잖아요. 차트.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단기 기준으로 여기서 사신 분들은 거의 차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급등을 여기 보시면 차트 기준으로 보면 차트를 배워야 되는데요. 급등하고 나서 곧 여기 가일 건 갔잖아요. 계속 여기 가일 건 못 갔잖아요. 그죠? 그 못 가고 추세가 깨졌어요. 그럼 손절은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거죠. 22만 원에 만 24만 원 샀더라도. 근데 이 차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봉인데요. 일봉 보면 그 전에 나오죠. 요 보면 내려오는데 아마 여기 사셨을 것 같아요. 23만 5천 원. 그러면 손절은 여기서 깨졌을 때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며칠 안에 23만이라도. 그러면 만원 사고 단기로 그럼 다른 걸 하든지 해도 되는데 아니면 물 타야 되는 거죠. 내가 산 가격이 5% 샀는데 20% 이상 30% 내려왔어요. 이 회사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올해도 50% 성장, 내년도 50% 성장. 그럼 반드시 올라가겠죠? 그럼 바닥에 갔을 때 그냥 강력히 15% 더 사주면 되죠. 그럼 20%잖아요. 이건 30% 아니라 50% 사도 됩니다. 만약 밑에 내려서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라는 것은 27만 9천 원이니까 거의 30%는 거의 한 8만 정도 되니까 그럼 18만 정도 이렇게 이하로 내려오면 18만까지 오면 그냥 눈 감고 사도 수익이 납니다. 이게 이제 피부나치 수요일에 여러 가보면 되돌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심리적인 거거든요. 또 그래서 우량주기 때문에 그러면 18만 원 왔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내일 팔 게 아니라 22평선 정도 20만 2천 원 정도는 내려온다면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5% 해가지고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5%자 주식이 지금 현재 다른 게 10개 있다 쳐요. 50%. 전 10개를 다 팔아서라도 이걸
조정할 때 계속 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하지 말고 갖고 있어도 본전은 가니까 본전 뭐 이상은 당연히 갑니다. 아마 갖고 그냥 이익 났을 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빠지면 더 사면 되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주식이다. 이제 아직도 미국은 아직 거기 못 가는데 당연히 갑니다. 그럼 미국에도 또 양극재로 우리나라 최고의 LNF라든지 이 에코볼 이쪽은 우리 세계에서 3등 안에 듭니다. 다 그리고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교로.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 언론 게 다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 내려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NF 앞서서 시장 분석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특징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전망들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절대 팔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모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나오고 있지만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8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9만 건이 집계가 되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낮게 오늘 나오고 예상치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어서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 2.9% 성장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네요.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12월 근원 내구재 수주도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지표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경제 지표가 1월 달 지난번까지는 경제 지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급락한 이게 물가라든지 이런 게 CPI라든지 이런 급락한 게 나와서 긍정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더 빠져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또 실업도 많이 생기고 실업 충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전보다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구재 수주도 마이너스 0.1%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호재든 악재든 가는데 근데 물가가 예상대로 지금 이제 CPI가 이제 올해 하반기나 돼서 한 3% 내외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그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뭐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원자재 가격도 빠지다가 또 중국도 리오픈이 확실히 되고 원자재는 빠지다가 이제 안 빠지고 있거든요. 다시 좀 올라가고 유가도 지금 안 빠지고 그러면 이 고물가가 원래 계획된 보다 그만큼 안 가게 되면 긴축을 계속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가든지 아니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정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미국이 2%를 하고 있는데 3%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악재로 작용할 걸로 생각보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는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이 좋았지만 그래서 저는 4분기는 오히려 긴축도 이어지면서 경제가 그때부터 안 좋게 나와서 오히려 더 그때는 안 좋다 이렇게 하반기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의 자꾸 시그널로 나온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현재는 상관없다. 현재는 오히려 이런 게 경기가 연착륙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뭐 악재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호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냥 네. 네. 채팅창에서 내일도 기대된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이 지표를 또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향을 줄지 내일장에 대한 준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세요.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불안한 마음들 지금 저희 투자의 신의 종목 보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과 전화 상담 계속 열려 있거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녹십자 살펴볼 거고요. 유튜브에서 TTJ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매수가가 15만 원, 비중을 30% 가지고 계신데 비중을 더 늘리고 싶다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장기로 보고 계시고 물타기 매수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녹십자 차트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바닥에서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비중을 담아가겠다. 이미 30%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저의 투자 의견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15만이니까 12만 9천이니까 뭐 10% 정도 조금 손해네요. 허송 세월 보내지 마시고 다 파시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녹십자가 병어원에 가장 많이 들어간 그죠? 큰 회사예요. 그리고 관련된 물론 백신 제제 유전자 뭐 이런 관련된 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헌터 증후군 치료제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멘텀은 다 지금 영업이익이 15배인데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다고 저평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제 제약회사는 그냥 10배도 안 되고 뭐 8배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특별하게 어떤 신약이나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 거예요. 늘 파는 것만 파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약 한다 하지만 전부 다 올라갔다 53만 원 가서 12만 원 왔다고요? 싸다고 보죠. 그 전에 이게 2019년도 전에 보세요. 2018년도 여기 보면 늘 올라갔다 내렸다. 그 못 간 회사예요.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12만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주가 바닥은 바닥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식가락은 봐요. 상승할 모멘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2억에 갈 돈이 누가 지금 녹십자를 사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겠다고 생각하는 큰 손이 있겠습니까? 즉,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벌써 바이오 시대, 한 10년 이상의 바이오 시대, 바이오텍, 2018년도 바이오 시대는 끝났는데 코로나 때는 다시 부활했다가 이젠 다시는 53만 8천 원을 새로운 코로나, 19 코로나보다 더 큰 코로나가 오면 이거 돌파합니다. 53만. 그거 어떻게 보장됩니까?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누가 예언을 하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지, 돌파를. 그러면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닥이다? 주가가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남들이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희는 바이오주 단 1초도 보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된 게 많은데 그걸 사야 돼. 외국인도 안 사잖아요. 기관도 안 사잖아요. 근데 이거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더 사겠다고 30%인데요. 파셔야죠. 지금은 엄청난 작년 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사면 사상 고점만 회복해도 2~3배 가는 게 많고요. 지금도 10배 간 주식이 많아요. 그런 걸 찾아서 갈아타는 게 빠르다.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손절하기 싫어서 30% 더 사서 물량 내려서 물타기 하겠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그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전략 매도하고 지금 빠르게 고성장주 중에 실제 끊임없이 증가되는 그쪽으로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이 눈에 보이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녹십자의 비중을 더 무겁게 실으면서 시간을 더 주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녹십자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략 매도 나오니까 우리 토실 판다님께서 오랜만에 전략 매도 그리웠어요. 이 멘트 오랜만에 나오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팔 때는 또 확실하게 빠르게 또 팔아야 합니다. 요 손절에 대한 또 결심이 좀 어려우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각들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채팅창에 오늘 많은 분들이 전기세와 또 가스비에 대한 걱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 정말 기대된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관리비 고지서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진짜 이 추운 겨울에 고지서 받는 순간 손이 덜덜덜덜 떨리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전기세와 가스비를 한번 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만나본 종목입니다. K카
볼게요. 상록수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3,5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계속 가지고 가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K카 오늘 종가가 13,270원이거든요. 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은 금방 날 것 같기는 한데 요 수익을 어디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익 나면 팔고 나오시고 K카가 이제 중고차 매매하는 그 업체죠. 프로그램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나가고 그나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시면 이렇게 21년도에 영업이 711억 나오고 매출액도 1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조금 더 성장했죠. 성장하죠. 그죠? 그럼 올해부터는 10% 정도로 성장하니까 뭐 이 정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은 괜찮은데 두 자릿수인데 이익도 올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보다는 21년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에는 이제 없어서 못 사고 정도로 부품 조달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중고차 값도 비싸게 해서 잘 팔려서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부품이 조달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사고 싶으면 사는데 중고차도 매매도 어느 정도 되겠죠, 올해. 그죠? 그런데 성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올해 800억 정도 영업이 500억 내년까지 본더라도 1000억 정도 내년까지 예상치 안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저는 한 800억, 내년이 오히려 800억대, 900억 나올 걸로 보이지만 1000억 나온다 치고요. 그래도 지금 시가총이 1000억이면 지금 시가총을 보시면 6천억대니까요. 그러니까 고평가는 저평가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 매물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부터 지금 매물이 많아요. 여기에서 매물이 많다는 것은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럼 이 거래량을 뚫어야 가는 거죠. 이 주식을. 아마 지난번에 여기서 물어봐서 내가 거래량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13,800원입니다. 13,800원을 돌파해야만 이 주식은 시세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돌파하면 시세가 나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봐야 되죠. 시세가 나는데 그럼 사신 가격이 보면 13,500원이에요. 오히려 팔아야 될 때 여기 보면 13,000 여기 500원 22평선이죠. 팔아야 될 때 산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이분이 제가 대충 어디 사신 것 같으면 갈 때 산 게 아니라 요 내려왔을 때 13,500원 사가지고 물렸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최근 아니면 그때 근데 13,500원이면 그러면 좀 쳐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본전에 오니까 팔고 나오시고 오히려 사면 이 주식은 14,500원 이상 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이 나면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있으면 여기 거래가 반드시 실려야 됩니다. 이 거래라는 것은 주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깨지고 나서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 거래가 실려가지고 이 올라가야만 이 시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아마 여기서 거의 다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은 적을 걸 보이는데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14,300원을 목표가로 드리고요. 일단 올라가면 목표가 팔고 나오시든지 그게 빠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돈 벌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중고차도 잘 안 팔립니다. 단순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K카 손실은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본전에서 좀 나오는 전략을 추천을 드렸고요. 다만 목표가를 난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겠다. 13,800원을 뚫어준다면 14,300원까지는 가능성 열어드렸습니다. 한번 잘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라피데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3,000원이거든요. 비중을 40%는 또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죠. 너무 슬픕니다. 무서워서 손절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면서 SOS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전공정의 정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장비 이런 거 사시고 투자를 하고 싶으면 반도체가 어떻게 시세 말고 어떻게
판매가 어떻게 생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다 알아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종목은 부품주든 장비주든 특히 장비주 같으면 한번 장비를 납품해서 만들어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규모 1년 6개월 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납품하게 되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만 돈이 되잖아요. 장비를 만들어 또 들어가 또 되고 그러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을 막 증설하면 정착 장비, 테스트 장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전공 조경 장비.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해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네. 반도체가 잘 안 팔려요. 그럼 장비 안 들어가잖아요. 기존 장비까지 하죠. 공장을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는 매출이 그냥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종목을 처음부터 사기 전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 구조를 모르면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2019년도는 291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2020년도 250억 적자. 또 21년도는 1000억이 흑자나죠. 이것은 21년도까지는 반도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시대에 처음에는 그랬다가 안 들어가다가 이제 공장을 막 만드니까 20년도 코로나 공장하고 다 수도받을 거의 막 단축하고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안 들어갔던 게 공장이 막 반도체가 잘 팔리고 저 핸드폰 부품부터 이런 것들 핸드폰뿐만 아니라 IT들 잘 팔리니까 반도체 관련돼 막 들어가니까 반도체 가격도 막 뛰고 두세 배 뛰어서 올라가 가지고 장비도 새로 공장도 증설해갔는데 이제 공장을 축소시키잖아요. 그죠? 설계를 전략을 공장에 예정돼 있던 공장도 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22년도도 이제 이게 평이하잖아요. 올해는 줄잖아요. 그렇게 이걸 미리 할 수 있으면 21년도 말. 그래서 21년도 말이나 21년 초에 제가 반도체 관련 중에 2023년도 반타작 난다고 그렇게나 숱하게 얘기해도 사람들 전부 다 슈퍼사이클이랍니다. 반도체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치면 거의 20%인데 시가총액도 그렇고 전체 GDP에도. 근데 이 반도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반도체 관련 공부를 하는 거 주식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반도체가 지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아직도 아닙니다. 반도체 바닥이 뭐 3월, 4월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만 공장이 다시 늘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서 그것도 있고 이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갔던 가격인데 여기에요. 23,000원이면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2022년도 2월 요것도 지수가 빠져서 이거 빠진 거 아니에요? 업황이 나빠서 빠진 거죠. 물론 지수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부터는 급등했을 때는 이게 미래의 반도체 1년 뒤에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업황 예측을. 가장 중요한 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반도체가 좀 좋아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벌써 9만 대 이렇게 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걸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면 이게 주가는 23,000원까지는 49 계속 물 탄 것 같아요. 주식이 안 되는 건 물 탄 게 업황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 타고 싶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다면 저는 15,500원 정도 일단은 내려오기 때문에 15,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 15,000원 가면 그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든지 아니면 많이 간다면 삼성전자도 9만 원대로 오고 하이닉스가 13만 원 온다면 이 주식도 한 잠깐 같이 2만 원 정도까지 올 수는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라도 줄이든지 이제 A 주시하고 이런 것은 늘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꼭 생각해서 반등시에 좀 줄이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유하는 게 좋고요.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15,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 축소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 방향성 어떻게 잡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가장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가장 안 좋은데 지금 나스닥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0포인트 초반 찍고 그 네. 얘기는 가장 초보자가 많은 시장 나스닥. 작년에 끝없이 나스닥으로 초보자들이 영어도 모르는데 나스닥에 가서 테슬라 사고 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뒷북 투자자들인데 작년에 테슬라 사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심리가 조금 좋아지고 있으면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나스닥 올라가니까 심리가 좋아진 거예요. 투자 심리가. 바닥은 결국은 바닥권에서는 심리가
거의 좌우를 하거든요.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래서 미국 1월 스테이트 투자자 신뢰 지수를 보니까 미국은 76.5로 지난달 대비 0.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100이 기준선인데 100 밑에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시장에. 만약에 지금 이제 나스닥이나 우리 코스닥에서 만약에 주로 물려 있는 분들은 시장이 간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지수가 이제 해서 2780 간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신뢰가 나쁘셔서 저를 막 안티를 합니다. 맨날 틀린 거 아니냐. 뭐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이것도 맞지 않다. 당신 틀리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신뢰 지수를 보면 미국이 지금 가장 낮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유럽 지역은 102.2잖아요. 이게 유럽은 0.3포인트 내려갔는데 신뢰 지수가 유럽은 지금 독일이 거의 사상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내외까지 반등했습니다. 고점에 마이너스 10% 내외밖에 안 빠져 있어요. 그전 이미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100 이상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신뢰를 하면 유럽 지역 특히 독일은 신뢰를 하니까 100 이하로 안 빠진 거죠. 지금 있는 거죠. 아시아도 이제 92, 아시아 시장 중국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신뢰주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아직 우리는 아직 낮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북미라든지 미국이 70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70에 뭐 완전히 최악의 경우죠.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 70%대니까 아직은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신뢰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어서 100까지 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고요. 지금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물가가 급락인데 아직 급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요번에 급락을 좀 2월달 해줘야 되는데요. 해준다면 좀 더 낫고요. 시장에. 인플레이션 둔화는 뭐 기정사실로 계속 경기 연착륙은 기대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강세 전환에 완전히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코스피 시장은 오늘 외국인 8,120억 샀는데 과연 이제 중미계 자금이 외국인 자금 중 외국인 들어온 우리가 사는 자금 중에 한 70%는 중미계 자금입니다. 즉 미국계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계 자금은 장기 자금이거든요. 미국은 뭐 1년 보유하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주로 갖고 갑니다. 그 평균 보유가 11개월, 우리는 뭐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산다는 한 1년 정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기간이 가세했기 때문에 강세장이다.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작년에 태조 이방원 중에 제가 이씨만 살아남는다 올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2차전 빼고는 나머지 대형 세트 업체나 대형 고성장주로 집중하고 외국인들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보시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전환이 좀 더 나아졌다. 그래도 2차전 지수가 급등하니까 특히 실적이 좋고 미래 성장 있는 주식을 사야지 너무 소형주, 테마만 문의주 이런 거는 버리시고 이쪽으로 갈아타신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